친구 결혼식이에요. 하객석에 앉아서 신랑 신부가 서약하는 걸 보고 있어요.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이 아픈 게 먼저 느껴져요. 옆에 앉은 친구가 귓속말해요. 너는 언제? 웃으면서 넘겼는데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 서 있을 때 올라와요. 나는 왜 맨날 같은 결말일까? 첫 번째는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다정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화를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달랐는데 끝은 똑같아요. 나한테 뭔가 결함이 있는 걸까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만 골라내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중간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락도 잘 되고 감정 표현도 하고 안정적인 사람. 근데 심장이 안 뛰었어요. 좋은 사람인 건 아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만약 이게 취향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쓰고 있던 안경 때문이라면요, 오늘은 그 안경이 어디서 씌워졌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같이 가보시죠. 여러분, 뇌에는 사랑을 볼 때 쓰는 안경이 하나 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누가 안 보이는지를 자동으로 걸러주는 안경인데, 이걸 여러분이 직접 고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태어나서 첫 몇 년 동안 말도 못하던 시절에 부모와의 경험이 이 안경을 씌워버렸습니다. 영국의 정신과 의사 존 볼비가 1950년대에 발견한 게 바로 이 구조였어요. 아이가 울었을 때 누군가 안아줬는지, 배고프다고 신호를 보냈을 때 반응이 왔는지, 이 단순한 주고받음이 뇌의 하나의 기본 세팅을 만듭니다. 볼비는 이걸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뇌가 처음으로 사랑은 이렇게 생긴 거다를 배운 거예요. 그게 안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못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고 있어요. 이 안경의 구체적인 종류를 실험으로 쪼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예요. 1970년대에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걸 설계했는데 구조는 단순해요. 엄마와 아기를 낯선 방에 넣고 엄마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때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관찰한 겁니다. 안정형 아기는 엄마가 나가면 울다가도 돌아오면 안기고 금방 다시 놀았어요. 엄마는 돌아온다는 걸 뇌가 알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씌워진 안경은 투명해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렌즈입니다. 불안형 아기는 달랐어요. 엄마가 돌아와도 안기면서 동시에 밀어냈습니다. 매달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랑이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으니까 왔을 때도 불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안경에는 불안이라는 색이 입혀져 있어요. 이 안경을 끼면 안정적인 사람은 흐릿하게 보이고 불안을 자극하는 사람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회피형 아기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엄마가 나가든 들어오든 별 반응이 없었어요. 무관심해 보이지만 실제로 심박수를 재보면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안에서는 요동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감정을 드러내면 거부당한다는 걸 이미 학습한 뇌가 사람의 온기 자체를 흐리게 보이도록 안경을 세팅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1986년에 메리 메인과 주디스 솔로몬이 에인스워스의 세 가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오면 다가가다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뒤로 물러나거나 바닥에 주저앉거나 빙빙 돌았어요. 접근하고 싶은데 두렵고 두려운데 떨어지기도 싫은 거예요. 메인은 이걸 혼란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유형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특히 잔인해요. 부모가 이리 와 라고 불러놓고 아이가 다가가면 밀어내는 경우, 안아주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경우, 사랑을 줘야 할 사람이 동시에 공포의 원천이 되면 아이의 뇌는 사랑과 두려움을 같은 이미지로 겹쳐서 저장해버립니다. 이 안경을 끼면 사랑이 다가올 때마다 공포가 동시에 보여요. 성인이 돼서도 누군가에게 끌리면서 동시에 도망치고 싶은 이중 반응이 자동으로 켜지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안경이 성격이 아니라 뇌의 하드웨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메리 메인이 같은 시기에 성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애착 인터뷰를 실시했는데 만 3세 이전에 씌워진 이 안경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연애, 우정, 심지어 자기 자녀를 키우는 방식까지 거의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살 때 씌워진 안경으로 30살에 만나는 연인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매번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건 눈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뇌가 2살 때 씌워진 안경을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그 안경에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만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찍어서 본 연구가 있어요.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브르티치카 연구팀이 fMRI로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가상의 파트너한테 긍정적 반응이나 부정적 반응을 받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과가 확 갈렸어요. 안정애착인 사람은 상대가 웃는 얼굴을 보여줬을 때 뇌 보상센터가 강하게 켜졌습니다. 회피애착인 사람은 같은 따뜻한 신호가 와도 보상센터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요. 따뜻함이 와도 뇌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안경이 그걸 흐리게 처리하니까요. 그리고 불안애착인 사람은요? 상대의 화난 표정, 부정적 신호를 받았을 때 편도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됐어요. 편도체는 뇌 공포경보 시스템이에요. 이걸 연애에 대입하면 이래요. 상대가 일십을 해요. 편도체가 터지면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렬한 동기가 만들어져요. 1시간 뒤에 답장이 와요. 경보가 꺼지면서 보상센터가 확 켜집니다. 다음날 또 씹혀요. 경보가 다시 터져요. 이 긴장과 해소의 롤러코스터가 여러분이 설렘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정체입니다. 심장이 뛰는 건 사랑이 와서가 아니에요. 불안이라는 색이 입혀진 안경이 이 사람이야, 내가 아는 사랑이 이 모양이야 라고 반응한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 앞에서 심장이 안 뛰는 이유도 같아요. 그 사람이 지루한 게 아니라 이 안경에는 그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프로이트는 이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시절에 풀지 못한 과제를 성인이 돼서 비슷한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감정의 문을 닫고 살았던 사람은 감정 표현을 안 하는 연인을 만나서 이 사람의 문을 내가 열겠어 라고 도전합니다. 어머니가 다정하다가 갑자기 싸늘해졌던 사람은 뜨겁다 차갑다를 반복하는 연인 앞에서 이번에는 떠나지 않게 내가 잘하겠어 라고 매달리고요. 머리로는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만나라고 다짐하는데 안경은 이미 그 사람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 하빌 핸드릭스는 이걸 이마고 이론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마고는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뜻인데 뇌에 저장된 양육자의 이미지에는 따뜻한 면만 들어간 게 아니라 상처를 준 패턴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성인이 돼서 이 이미지와 겹치는 사람을 만나면 안경이 그 사람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버립니다. 끌림이 강렬할수록 그 안에 옛날 상처의 코드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뜨겁게 시작한 관계가 가장 아프게 끝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바깥에서 매일 더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운명적 끌림이라고 포장되는 장면들 거의 다 불안정 애착 회로가 작동하는 장면이에요. 밀당,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대, 거친 말 뒤에 극적인 화해. 뇌는 이걸 보면서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를 반복 학습합니다. 연애 조언에서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밀당은 필수입니다. 같은 말이 실제로 하는 일은 상대의 불안 애착 회로를 일부러 자극해서 끌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경을 벗겨주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눌러 씌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안경이 2살 때 씌워졌다는데 그러면 답이 없는 거 아닌가 싶겠죠. 근데 메리 메인의 연구에서 획득형 안정 애착이라는 그룹이 확인됐어요. 어린 시절에는 왜곡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에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 렌즈를 교체한 사람들이에요. 2002년 미네소타 대학의 23년짜리 종단 연구에서도 이 그룹이 재확인됐습니다. 뇌의 초기 세팅은 영구적이지 않아요. 안경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거예요. 나쁜 사람을 안 만나겠다는 다짐과는 완전히 다른 작업입니다. 설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감정이 이 사람의 매력에서 오는 건지 안경이 이 사람을 실제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상대가 일십을 했을 때 더 매달리고 싶어지는 그 순간 지금 내 안경이 작동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 이게 자동 반응에 의식이 끼어드는 순간이고 렌즈 교체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은 그 알아차림 위에서 반응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가 감정을 닫았을 때 예전이라면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의 회피는 이 사람의 패턴이지 나의 가치와는 관계없다를 한 문장 끼워 넣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이 개입이 1번, 5번, 10번 쌓이면 뇌의 자동 반응 옆에 새 경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쌓이면 가장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경 자체를 벗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이 관계가 진짜 안전한 건지, 익숙한 불안을 편안함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반응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누구한테 끌리는지의 기준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볼비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이해가 우리를 결정한다. 여러분의 안경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말도 못하던 시절에 생존하려고 뇌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장치예요. 다만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의 아기가 아니잖아요. 안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렌즈를 직접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안정적인 사람이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심장이 안 뛰니까. 근데 그 고요함이 사랑이 아닌 게 아닙니다. 안경을 벗고 처음으로 제대로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만 찾아보는 거예요. 감정을 잘 안 보여줬다. 다정하다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내가 항상 먼저 매달렸다. 뭐든 하나요. 그게 여러분의 안경이 선명하게 비추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보이는 순간 다음 연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